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진짜 우리 전 국민 상대로 했을 때 이재명의 지지율이 얼마일까? 이런 데 그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중에도 특히 저희 구독자님 중에도 서 변호사, 지금 여기 이재명의 진짜 지지율이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저게 제가 그냥 제 느낌대로 대충 말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이게 과학적 또는 통계학적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지 실질 지지율이 나오는 거죠. 일단은 이제 지금 여론조사 기관도 보통 보면 우리 좌파 또 중도 우파 이런 식으로 성향이 있거든요. 가장 보수적인 우파 성향의 여론조사가 보통 우리 여론조사 공정, 그 다음에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KOPRA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우리 이 두 개는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할 때 여론조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까지 넘고 이게 여론조사 공정이나 그 다음에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KOPRA 이런 조사들이 여론조사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 왜 안 하는지, 여러 가지 자금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탄압을 받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이런 기관이 하면 이게 좀 제대로 놓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워낙 토마토, 리얼미터, 이런 데 좌파들만 많이 표집되는 갤럽, 리얼미터, 토마토, 리서치뷰 이런 있잖아요. 주로 KSOI, 이게 진짜 좌파거든요. 이런 데서만 여론조사 발표하는데 이걸 가지고 실제 여론이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좌파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더라도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한 50%대거든요. 원래는 이제 60%대였는데 조금씩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50% 중후반 이렇게 좌파 여론조사 기관이 이재명 지지율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로 봐야 될까? 현재 우파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가 안 나오니까 제가 이제 여러 전문가들하고도 상의해보고 그 다음에 통계학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분석해보면요.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여론조사가 그대로 대선 때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대선 때하고 큰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할 때 이재명이가 영 아이라 해가지고 찍은 사람이 40% 되잖아요. 40% 후반. 근데 이재명을 안 찍었는데 갑자기 두 달 사이에 이재명이가 아주 잘하네. 이래가지고 나 이재명이 정말 싫어했는데 갑자기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경험치로 보면 거의 없어요. 경험치로 보면 이게 거의 없다고요. 이재명이란 게 워낙 호불호가 분명하니까 이재명을 이렇게 안 찍었는데 싫어하다가 갑자기 두 달 동안에 뭘 잘한 게 있죠? 유일하게 주가가 좀 올랐다가 주가가 폭삭 내려앉으니까 더 비난해요. 유일하게 이재명 안 찍은 사람 중에서 이제 이재명이가 막 상법이나 기업들 목을 비틀어가 주가가 좀 오르니까 아이고 이게 일 좀 하네 이래가지고 조금 호의적으로 보려 하는데 갑자기 주가가 또 대폭락을 해버리니까 또 쏘갔네? 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탈출한 게 지능순이다. 이래가지고요. 다시 거의 다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지자가 있을 게 없잖아요. 그 말고는 있을 게 없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관세 협상도 최악의 타결했고요. 뭐 있냐고. 지금 특검이야 원래 탄압하는 거니까 좌파들이 요구하는 거고 정치 보복하고 미국 관세 최악의 협상 이거 왜는 없어요. 지지율이 경험칙적으로 떨어지면 떨어지지 대선 때보다 올라갈 일이 없다. 유일하게 주가 때문에 조금 지지가 보이다가 다시 주가가 대폭락을 해버리니까 결국에 저는 지지율이 상승할 이유가 없고 그럼 40% 되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근거가 뭐냐. 한번 통계학적 근거를 제가 여러 전문가들하고요. 통계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응답률입니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 할 때요. 나는 보수다. 나는 이게 진보다. 나는 중도다. 이거부터 응답하거든요. 요거까지는 거짓말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보수인데요. 근데 내가 갑자기 진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게 보수라도 이재명을 지지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이게 보수인데 갑자기 나 진보다 이렇게 답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보수냐 중도냐 진보냐 이거는 어릴 때부터 딱 그거는 대충 정해져 있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진보가 보수로 넘어오고 보수가 진보로 넘어가는 거는 그거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나는 보수다. 이 비율이 차이 나는 거는 결국에 보수가 응답을 안 한다. 즉 과소 표집된다. 이런 뜻이라고 모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진짜 보수다. 나는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 안 변한다 이거지.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특별하게 내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뀌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보수지 내가 진보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에 보수 진보가 계속 여론조사마다 비율이 바뀐다는 거는 한마디로 응답률이 바뀐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가장 정확한 게 이번에 대선이죠. 대선 때 출구조사를 하잖아요. 이거는 10몇만 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다 봐야 돼, 거의. 대통령 선거 때 출구조사를 대규모로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번에는 약간 오차가 있었지만 아주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중에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나는 중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이번에 출구조사는 10몇만 명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엄청난 숫자를 했잖아. 이거는 저는 맞다 봐요. 비율이. 이게 우리나라 진짜 보통 스스로 자기 보수, 진보, 중도 스스로 평가하는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게 바로 직전에 치러진 대선 때 출구조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출구조사 할 때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됐나. 요거는 과학 수치니까요. 출구조사 방송 3사 할 때요. 나는 보수다. 이렇게 말한 게 33%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보수가 생각이 중요하니까. 나는 보수다. 이렇게 응답해놨고 누굴 찍었다. 보수 중에도 이재명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게 성향이 보수라는 거죠. 진보 중에도 김문수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나는 보수다고 응답하고 이제 그 다음에 누구 찍었냐 가니까 나는 보수다고 한 게 33%다. 그리고 이제 나는 진보다 이렇게 말한 게 22%입니다. 실제 그래요.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이니까 나는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김계리 변호사라고 윤석열 변호하는 대통령 변호하는 김계리 변호사 이래 써놨더라고 유튜브에. 나는 보수다. 그러나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래 써놨어. 김계리 변호사가 그럴 수 있지. 하여튼 나는 보수라고 생각하는 게 33. 나는 진보다. 이게 22. 그럼 이게 얼마죠? 55잖아. 55. 그럼 이게 나는 중도다. 진짜 중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중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응답한 게 45 정도란 말이야. 실제 중도가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중도가 그래 안 많다 보지만 그런 게 보통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보수라고 응답한 게 이번 대선에 출구조사 보면 33. 그 다음에 나는 진보가 22. 그게 맞을 거야. 나는 중도라는 게 한 45. 이러하게 우리나라 국민 스스로가 매긴 이념 지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투표율이 거의 80에 육박하면 거의 다 한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투표 놓은 게 이재명이가 48, 9% 노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게 정상적인 가장 표준적인 이념 우리나라의 지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론조사 할 때도 보수라고 생각하고 응답한 거, 또 이게 진보라고 생각하고 응답한 거, 이런 게 비율이 대통령 선거하고 이게 똑같이 유지가 되면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가 믿을 만할 겁니다. 그럴 거예요. 왜? 표집이 똑같거든. 보수가 33% 정도의 표집이 되고, 그 다음에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이 22% 표집되고, 중도가 45%에 표집되면
여론조사가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요. 이재명 지지율이 막 60% 중반 60% 놓은 게 갤럽이나 그다음에 지표조사 있잖아. MBS 네 군데 여론조사하는 MBS 지표조사 또 이렇게 갤럽을 봤더니요. 이게 보수층 나는 보수라고 말하고 이게 여론조사 응하는 이 비율이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나는 보수다. 이게 원래 한 33인데 근데 조사할 때마다요. 6월 달에 처음에 끝나고 했더니 28, 그 다음에 7월 달에 이번 주 했더니 24. 한마디로 이게 나는 보수다. 이렇게 말하고 응답하는 그러니까 보수층이 여론조사에 표집이 되는 나는 보수라고 하는 요게 2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가 떨어진 거야. 대신에 나는 진보다 요게 20인데 이게 29까지 올라간 거예요. 갤럽, MBS가. 그러니까 이제 진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여론조사에서 7%나 과표집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보수라는 사람은 아니 33에서 24로 9%가 떨어진 거예요. 중도는 비슷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보수층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보수층이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니까 갤럽도 그래. 갤럽도 이게 원래는 5월 달에 평균이 32였다고 딱 이게 출구조사하고 딱 맞잖아. 32 보수가. 우리나라 이게 딱 맞잖아. 33, 32. 그런데 갤럽이 지금 전화 받는 게 7월 셋째 주에 25까지 떨어진 거야. 25까지. 8%가 떨어진 거야. 그러고 좌파, 진보라는 게 29까지 또 7%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는 좌파, 진보가 7, 8% 이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과대 표집이 된 거죠. 옛날 대선 전의 평균보다 또 대선 때 출구조사보다. 그러고 이게 오히려 이제 보수는 한 7, 8%, 9%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쌍방울로 치면 저쪽에 한 7, 8% 올라가고 이거는 한 9%, 8, 9% 떨어지니까 갤럽이나 뭐든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가 두 개 합쳐버리면 거의 한 15, 6%가 이게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이고 평균적으로 쭉 추세가 왔을 때 가장 우리나라 이념은 보수가 한 33, 진보가 22, 중도가 한 45로 잡혀야 이게 딱 현재 정확한 여론조사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까지 갤럽이나 MBS 평균이었고 출구조사 평균이었으니까 방송사. 근데 대선 끝나고 나서 보수층은 짜증이 나니까 정권 뺏기고 이러니까 이게 전화를 안 받아. 이건 다 누구나 느낄 거예요. 내가 이게 진짜 보수인 사람 이재명이 싫은데 여론조사 전화 받아서 이재명을 부정한다 이렇게 누르고 싶지도 않잖아. 전화 안 받잖아요. 근데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좌파 진보는 신나서 전화를 계속 받아. 그러니까 오히려 7, 8%더 과대 표집이 되고 보수는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과소 표집되니까 그게 저는 한 15% 정도에서 이게 17, 8%까지 이렇게 박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65%가 놓으면 15%막 바뀌면 그 지지율은 저는 50이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원래대로 보수가 받고 진보 표준으로 되면 이게 15% 차이 난단 말이에요. 서로 쌍방이. 이 과학적이잖아요. 왜? 경험에도 맞잖아요. 경험치로도 이게 우리가 여론조사 보수층이 안 받는 거 사실 맞잖아요. 사실. 따라서 이게 실제 까보니까 그렇죠. 우리 대선 때도 그랬잖아요. 여론조사 차이로는 막 15%, 20% 차이 났는데 실제 보니까 이준석이하고 김문수 합친 게 이재명보다 많았잖아요. 실제는 그게 여론이야. 근데 조사상으로는 잘 안 잡혀요. 안 잡힌다. 근데 특히 이게 심해요. 딸이 대선 직전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어도 물론 그때도 약간 편차는 났지만 실제 투표하고 여론조사가 차이는 났어요. 왜? 샤이 보수가 많았거든. 근데 이번에 대선 끝나고는 이게 유난히 심해졌다. 제 근거는 출구조사 보수 비율이 33인데 지금 이게 23, 4밖에 응답 안 한다. 우리 좌파는 22였는데 28, 9로 지금 역전이 돼가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김어준이 완전히 꽃 같은 이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60에서 65 막 나오고 그래도 이제 50%까지 떨어지지만 50% 후반까지. 그럼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이게 한 15에서 18을 빼는 게
진짜 지지율이다. 이렇게 저는 통계학적으로 제가 여러 개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도 많이 상의해봤고요. 사장들하고도 많이 상의해봤는데 이게 맞아요. 결국 이재명 호불호가 워낙 분명하니까 이게 갑자기 싫어하다가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이는 또 달라요.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이재명의 저는 지지율은 상당히 그 과대 포장이 되어 있다. 실제 지지율은 대선 때 지지율보다 크게 올라갈 수가 없다. 따라서 저는 40%대가 거기서 이게 15에서 18을 빼야 된다. 40%대가 실질적인 민심이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는 여론조사 전화 하나도 이게 잘 받는 것도요. 이것도 이게 애국입니다. 뭐 짜증나고 그냥 귀찮고 막 이러지만 국민이 꼴도 보기 싫고 하지만요. 이분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꼴도 보기 싫고 하지만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이재명 지지율은 40%대다. 이것도 이게 앞으로 계속 급전직하할 겁니다. 특히 중도층들이 많이 이탈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40, 50대 워낙 경제가 어렵거든요. 앞으로 이게 고용 지옥이 옵니다. 전부 이게 외국 투자하고 우리나라 기업 다 떠나고 노란봉투법 되고 이게 지옥이 되면요. 결국 이재명 지지율은 상당히 그 급전직한다. 이렇게 보고 제가 여러 데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지금 지지율은 한 40%대다. 이렇게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조작된 좌파 여론에 의하더라도 50%대로 떨어졌거든요. 앞으로 더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우파 여론조사 기관들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이재명 지지율을 제대로 한번 조사해서 그 표본에 맞게 한번 발표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